자, 일단은 가정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가정법 일반적인 거에 대한 내용을 좀 보자면, 현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것이 가정법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정법에 대한 제일 일반적인 정의고, 그럼 종류별로 가정법에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가정법 과거예요. 어, 대부분의 교재에선 이렇게 배웁니다.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쓴다.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다른 걸 하나 추가할게.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보자면 기준 시점과 같은 시점에서 사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쓴다. 요렇게도 하나를 추가해 놓을게요. 지금은 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무슨 차이인지 뭐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요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 그냥 알아만 놓읍시다. 자, 생긴 건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죠? 기본적으로 생긴 건 알아야 되죠? if s vd 비동사일 때 were 써준다. 반드시 were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은 were 써주면 좋긴 해요. 그 다음에 우슈쿠마 v 그래서 예문을 하나 보자면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주거지가 없으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된 주거지가 없으면 너는 추위에서 생존할 수 없을 거래. 근데 사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의 영역에서는 이게 사실이야. 이게 팩트야. 주거지가 있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주거지가 있고 너는 추위에서 생존할 거야. 이게 팩트의 영역이야.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가정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요. 주어와 조동사의 도치가 일어납니다. 지금 if it wanna for shelter 있었잖아요. if를 없애면 도치가 일어나서 were it not for a shelte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은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그 if만큼 가정의 의미를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가정의 의미를 가진 문장 형태가 뭐가 있냐? 의문문이 있죠.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확실하니까 물어보는 게 의문문이잖아. 그러니까는 문장을 if가 없으니까 의문문 형태로 바꿔가지고 그 없는 if만큼의 역할, 가정의 역할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막상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뭐뭐가 없다면 해갖고 if it wanna for, were it not for, but for, without 무엇이 없다면 해갖고 네 개를 우리가 묶어서 배우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상호 교환 가능한 것으로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가정법 과거 완료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배울 땐 뭐라고 배워요? 과거 사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배우는데, 음, 마찬가지, 나중에 더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 가능성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기준 시점보다 앞선 시점의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할 때 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긴 건 if s had pp
S 우시쿠마 해부 PP 이렇게 됩니다. 또 예문으로 한번 살펴봐야겠죠? 만약에 내가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었으면 나는 더 조용히 했었을 거다. 그럼 팩트의 영역에서는 뭐냐? I did not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었었기 때문에 나는 더 조용히 할 수가 없었었다. 이게 팩트래. 그리고 마찬가지로 if 생략하면은 그 부분을 보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의문문 형태로 만들어서 주어 조동사 도치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까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but for without처럼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but for without 시험에 막상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맨날 이렇게 세트로 묶어갖고 알려주더라고요. 여러 가지 교재에서. 그래서 저도 뭐 없으면 아쉬울 것 같아갖고 하나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를 배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겨 먹은 걸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생긴 거 외워야 되냐? 뭐 외운다 그러면 외우는 거겠지만 그 형태를 가지고 좀 살펴보자고요. 왜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고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지 분명히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쓴대. 아이 그럼 가정법 현재라고 부르지 왜? 왜 가정법 과거라 그래? 이유는 뭐예요? 이 문장에 생긴 형태가 과거형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과거형 형태로 쓰냐 이거지. 현실이 여기 있으면 과거형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언어적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이게 뭘 주냐? 이 거리감이 뭘 주냐? 현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하다는 어감을 준다는 거지. 가정법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과거가 있어. 거기서 흔히 대과거라 그러죠? 한 발짝 물러나 있어. 그러면 이때 생기는 언어적 거리감이 뭘 만들어내요? 현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한 일을 가정한다는 그런 어감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거죠. 이래 놓으면은 생긴 걸 외우는 게 특별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if s, vds, 우슈쿠마, v. if s had pp, 그 다음에 찐과거는 우슈쿠마 have pp였잖아요. 그죠?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훨씬 생긴 거 머릿속에 넣어놓기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엔 가정법 미래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진짜 가정법 미래란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가정법 과거가 됐던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됐던 그렇게 부르는 기준은 뭐였어요? 생긴 거였잖아. 생긴 게 과거 시제 형태니까는 가정법 과거라고 불렀던 거고 생긴 게 과거 완료 형태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불렀던 건데 그러면 얘도 가정법 미래면은 미래 형태로 써야지. 근데 이게 미래야?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자, 우리 조동사 배우면서 앞에서 배웠던 거랑 그래서 연결이 돼야 돼. 조동사 should에 뭐뭐 해야 한다. 권고의 뜻 말고 무슨 뜻도 있었죠? 추측의 뜻도 있었죠. 그리고 삐투용법 배울 때 예의에 가운,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뭐 이런 뜻 나타낸다고 했죠? 그 중에 뭐 있었어요? 가능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가정법 과거인데 마침 추측의 should나 삐투용법을 사용해갖고 미래적 의미가 조금 더 첨가됐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맘대로 가정법 미래라고 부르는 것뿐이야. 그러면 should일 때 뭐 강한 의심이다. were to be일 때 불가능한 가정이다. 라는 것도 저절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밑에다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if 없으면 생략하면은 if 삭제하면은 도치 일어나겠죠? 갖고 should SV 그 다음에 were S2V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가정법 미래라는 걸 따로 해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결국에 가정법 과거니까. 그리고 삐투용법이랑 should는 앞에서 제대로 복습이 됐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거에 깔끔하게 맞아떨어지게 공부를 하셔야지 이거를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이에요. 근데 혼합가정법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가정법 뭐 있었어요? 가정법 과거 있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있었어요. 가정법 미래는 그런 거 없다고 했고 그러면은 혼합할 게 두 개밖에 없네.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랑. 근데 if 쪽에 조건 부분이랑 결론 부분이 있으니까 혼합 가능한 방법은 총 두 가지겠네. 이렇게 두 가지. 제일 많이 우리가 혼합 가정법이라고 배우는 거 1번, 그리고 잘 안 배우는데 엄연히 존재하는 2번. 이렇게 두 개. 대부분 1번만 배우고 말아요. 1번은 뭡니까? 과거 사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때 쓰는 것이다. 자, 예문으로 하나 보는 게 좋아요. 거의 nothing.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nothing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 거야. 가정법 과거 썼죠? 만약에 전등의 가격이 거의 빵원까지 떨어지지 않았으면 if 쪽이 가정법 과거 완료고 그 결론 부분이 가정법 과거니까 혼합가정법 1번 유형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과거에 얘네들 전등의 가격이 거의 빵원까지 떨어졌어. 이게 팩트야. 근데 안 떨어졌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중요한 것이 얘의 존재예요. We have today. 얘가 있기 때문에 혼합가정법을 확실하게 써줄 수 있는 거라고. 아니었으면 really nothing would have been을 쓸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맥락이 없으면. 근데 we have today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아, 혼합가정법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 한번 볼게요. 이번엔 시제가 좀 무의미해. 장기간 또는 영원에 걸친 상태의 지속. 다시 말해서 시점과 무관하게 주어가 어떤 상태에 있거나 지속적인 행동을 취하면 예전에 안 그랬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야.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필요 없고 네가 그냥 그런 사람이면 예전에 안 그랬을 거다.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그가 좋은 학생이면 이제 이거는 시제와 무관해. 얘는 일반적으로 좋은 학생이 아니야. 근데 좋은 학생이면 걔는 시험을 위해서
이미 지난 어제 공부를 했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은 1번만 많이 배우는데 2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음,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그 가정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근데 사실 가정법은 뭐 시제의 문제라기보다는 가능성, 그러니까 possibility로 좀 접근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왜냐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건너뛰려면 건너뛰라는 의도에서 다른 영상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